안녕하세요. 이번에 행동하는 심리학 강의를 맡게 된 현문정입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 강의가 어떠세요? 심리학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근데 심리학은 이제 과학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앞부분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차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장에서도 이제 중요한 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심리학의 개관을 보면 1절 심리학의 정의 및 목적이 나오고 2절 심리학의 역사 및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심리학의 역사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심리학의 역사는 뭐 구성주의와 기능주의,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그 다음에 왓슨, 파블로프, 스키너, 행동주의, 그 다음에 베르타이머, 컬러의 형태주의, 그 다음에 로저스, 메슬로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삐아제의 인지주의, 켄 월버의 초개인주의라는 이 심리적인 역사의 중요한 거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심리학의 분야 및 연구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장 생리와 영양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 게 1절 신경생리에서도 신경계와 그 4번의 중추신경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경계에서는 뉴런과 시냅스 부분을 염두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중추신경계에는 이 신경생리를 담당하고 있는 네 부분을 이제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영양심리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장 감각과 지각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절 감각 부분, 그 다음에 2절 지각 부분, 특히 이 지각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2번 지각 이론과 3번 지각의 차이가 중요한데 지각 이론은 구조주의적 접근과 형태주의적 접근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의 차이에서는 단한 단서와 양한 단서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 이제 의식, 사고, 언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큰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식의 심리학, 사고의 심리학, 언어의 심리학 각각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5장 학습과 기억 부분입니다. 학습과 기억은 이 10장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조금 더 오버해서 설명을 하면 문제의 거의 3분의 1은 다 학습과 기억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 5장을 꼭 유념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5장만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 문제의 3분의 1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5장 학습과 기억 부분에서도 특히 2절 연합주의적 학습 이론 부분 중요합니다. 2번에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 도구적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해서 뭐 이제 처벌과 강화 뭐 이런 부분이 쭉 나옵니다. 같이 학습하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중요합니다. 기억 부분이 나옵니다. 기억의 연구와 모형해서 기억의 연구의 접근법 해서 안목기억과 외형기억이 나오고요. 기억의 모형해서 기억의 흐름이 있습니다.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기억의 흐름과 3번의 망각,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 기억의 연구 분야를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 동기와 정서입니다. 동기와 정서도 동기의 심리학과 정서의 심리학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동기의 심리학에서도 이번 동기의 기초에서 내재적 동기나 외재적 동기냐,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정서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서의 기초, 정서를 담당하는 것은 이제 뇌입니다. 그다음에 정서의 원인, 제임스 랑겔의 정서 이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정서 부분에서는 1번, 2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발달의 심리학입니다. 발달의 심리학은 1절 발달의 개요와 2절 발달의 구분인데 이 발달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타나는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전 인습 단계, 인습 단계, 후 인습 단계로 나눠지는 부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애착이 나옵니다. 3번 애착과 사회성 발달. 애착이 잘 돼야 사회성에도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 성격 심리학 부분입니다. 성격 심리학도 이제 크게 3절로 나눴는데 특히 2절을 중요합니다. 성격 이론의 구분에서도 2번, 3번 중요합니다. 특성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포트의 특성 이론과 카텔의 특성 이론, 그다음에 성격의 5요인 이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무의식과 성, 그다음에 방어 기제, 그다음에 에릭슨이 주장한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단계가 어떤 건지 이 둘을 서로 비교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심리평가도 보면 거기서 이제 2번하고 4번이 중요합니다. 검사 기본의 이해, 신뢰도와 타당도, 당연히 이제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심리 검사의 분류, 지능 검사와 그다음에 지능 이론, 그다음에 성격 검사에서는 질문지법과 투사법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이제 8장 성격 심리학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9장 건강 이상 치료가 아니고 치료, 오타가 났습니다. 치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이상심리 부분이 나오는데 이상심리 부분에서도 이상심리의 개념과 구체적인 이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정신분석적 입장과 행동주의적 입장, 인본주의의 입장, 생물 심리적인 입장을 각각 나눠서 이상 심리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애로 분류를 해서 조현병, 불안장애, 품행장애, 강박장애 등 이제 장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행동치료가 나옵니다. 행동치료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동치료는 모든 행동은 학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의 원리로 적용해서 어떻게 치료로 발달시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장에서는 사회심리학 분야입니다. 특히 1절에서 그 5번 기인, 외부 기인이냐 내부 기인이냐 기인의 오류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각 장별로 중요한 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찝어드리고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중요하고 응용돼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판서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읽기가 버거우실 거예요.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꼭 시험 보실 때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항상 책에다가 메모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